투자 사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건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처음에 발단이 보물선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점 내용이 커지면서 또한 이게 사회 이슈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보물선 인양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보물선 투자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가상화폐라는 것을 이 업체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보물 사기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코인 사기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기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JU그룹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이루어졌던 사기 사건입니다. 2006년도에 이 사건은 어느 정도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구속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는 굉장히 컸지만 일단락된 사건으로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교도소에 있는 그 핵심 멤버가 사회에 있는 자기의 하수인들을 시켜서 똑같은 형태의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그 부분이 오늘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또 사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다단계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사람들은 왜 다단계라는 부분들,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속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단계는 다 불법인가? 다단계는 다 위험한가? 그리고 왜 정부나 국가에서는 이 다단계를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단계는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가 어떤 식으로 다르고 주로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통용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보자 하면은 첫째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유화시킨 그런 표현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하고 상관없이 모두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하면 다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법인가? 그 기준은 최소 자본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합법 다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된다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 5억 이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거의 믿음이 안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최소한 국가에서는 이런 정도의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필수한 요소로는 판매 조합에 등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지 그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 두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 회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단계라는 어떤 조직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인지 여부만이라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단계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회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익 구조를 보면은 그 업자들은 다단계 판매나 불법 투자 사기나 불법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치금 또는 투자금. 그리고 이 투자금이나 예치금에 대해서 매주 배당을 해준다. 주 최소 5%, 월이면 20%, 5개월이면 100%다. 사실 이자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거다라는 이런 그 미사 여구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배당이기 때문에 뭐 주 5%, 월 20%, 5개월에 100%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6개월 이상 1년이면은 우리가 이 불법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계산이 전제로 되고, 그것이 잘 유지돼서 2년이나 2년 이상 되면은 대박 또는 초대박을 얻을 수 있다. 사기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떤 사업, 그쪽에서는 보통 아이템이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광산, 금, 은, 희토류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광산, 보물선, 신약 개발, 가상화폐, 사행성 게임, 해외 파생 상품, 스타트업 M&A, 신종 금융상품 등 굉장히 알 것도 같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별로 그런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내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것이 파악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외형적인 특징은 어떠냐? 이런 회사들의 외형적인 특징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큰 사무실, 그리고 유명인의 추천 등 누가 보더라도 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한 언론을 이용합니다. 신문, 잡지, 외국 자료들의 과대, 과장된 인터뷰 기사 등을 거기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와 공장은 실체가 없습니다. 광산, 확인이 불가합니다. 보물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걸 파악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앞뒤가 안 맞거나 굉장히 그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에 혹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를 구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는 조금 최소한 자기 보호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